오늘은 삼국지 총나라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 강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유는 202년에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군의 공조를 지낸 강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강족의 침입으로부터 태수를 보호하다 전사했고, 이후 강유는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중랑이라는 군직을 맡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강유는 입신양명에 큰 뜻이 있었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무리들도 키웠다고 합니다. 정연의 학문을 좋아했다고 하니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 같네요.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은 시간이 흐르면서 3명으로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유비가 중심이었다가 제갈량으로 이어지면서 북벌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마지막으로 강유가 주인공이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유비는 1회부터 85회까지, 제갈량은 36회부터 104회까지, 마지막으로 강유는 92회부터 119회까지 등장하는데요. 강유는 120회로 구성된 삼국지연의에서 마지막 15회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죠. 227년 제갈량이 1차 북벌을 시작했을 때 강유는 천수태수 마준의 부하였는데요. 당시 천수태수 마준이 부하들을 데리고 순찰을 돌던 중이었는데, 제갈량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준은 부하들을 의심하며 혼자 상규성으로 도망쳐버렸죠. 강유도 마준을 따라 상규성으로 갔지만 마준이 그마저도 의심해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고향인 기현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강유는 총나라로 귀순하게 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귀순했지만 삼국지연의에서는 강유가 제갈량의 계략을 꿰뚫어보고 조웅과 대등하게 싸웠다는 식으로 각색되었죠. 강유가 촉으로 귀순한 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당기라는 한약재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기는 마땅히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이는 아들에게 위나라로 돌아오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강유는 시로써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좋은 밭이 100경이 있으나 일무도 남은 바 없으니 다만 원지만 있을 뿐 당기는 없나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지는 원대한 뜻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원대한 뜻은 촉에 있으니 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답이었죠. 이렇게 가족과 이별하면서까지 촉으로 귀순한 강유는 실제로도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제갈량은 강유에 대해 그의 재능을 살펴보면 이소나 마량 같은 뛰어난 인재들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며 극찬했고, 심지어 자신의 후계자인 장환에게 편지를 보내 강유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중용하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하죠. 제갈량은 강유에게 봉의장군 당양우라는 직위를 내렸고, 230년에는 정서장군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강유는 234년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사마이가 이끄는 위군이 촉군을 추격했을 때 강유는 북을 치며 공격하는 척 위장전술을 펼쳐 사마이를 속이는데 성공했고, 덕분에 촉군은 큰 피해 없이 후퇴할 수 있었죠. 이후 제갈량의 뒤를 이어받은 장환과 함께 북벌을 준비하는데 244년에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위나라 조상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한중을 공격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왕평이 이끄는 촉군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조상이 퇴각할지 말지 우물쭈물하는 사이 비위와 강유가 이끄는 대규모 지원군이 도착해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막힌 퇴로를 하나하나 뚫어가며 후퇴하던 위군은 강유의 뒤치기 공격까지 받으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 간신히 도망쳤죠. 이런 기세를 몰아 북벌을 감행하려 했지만 갑자기 장환이 세상을 떠나면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비위는 북벌에 매우 소극적이었는데요. 제갈량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내정을 튼튼히 하면서 제갈량급의 인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자는 입장이었죠. 이때 강유는 반란을 일으킨 이민족을 평정하는 등 계속해서 공을 세웠고, 247년부터는 요하와 함께 위나라의 변방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유는 현지 이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도 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비위는 강유가 대군을 이끌고 출진하는 것을 막았고, 언제나 1만 명 정도의 병력만 허락했죠. 그러다 253년 정월 1일 새해 연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위나라 출신 장수였던 곽순이 갑자기 비위를 살해한 것이죠. 이후 내정은 진지가, 군사는 강유가 맡게 되면서 강유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북벌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54년 6월 강유는 적도로 출병해 위나라 장수 서질의 목을 베고 여러 성을 함락시키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듬해인 255년 8월에는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기산, 서경, 금성 세 곳으로 진군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뒤 구안현으로 갔다가 적도로 급히 이동하는 기습 작전을 펼쳤고, 이를 통해 옹주자사 왕경과의 전투에서 위군 수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의 모든 북벌을 통틀어 가장 큰 전과였고,
당시 등에는 옹주 전체가 함락 직전의 상태라며 옹주를 포기하고 철수하자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256년 강유는 또다시 북벌을 감행하다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먼저 기산으로 출병했다가 등해에게 여러 차례 패배했고 진서대 장군 호재와 연합작전을 펼치려 했지만 호재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고립되고 말았죠. 결국 등해의 추격군에게 잡혀 당곡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는데 이때 장수 10명이 전사하고 1000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패배로 인해 총나라 사람들은 강유를 크게 원망했고 강유는 스스로 지위를 낮추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258년 총나라 조정에서는 황간 황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강유는 황후의 전행을 막기 위해 유선에게 황후를 처형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성도에도 가지 못하게 됐죠. 더구나 황후는 대장군인 강유를 해임하고 자신과 가까운 여무를 대장군으로 삼으려 했지만 다행히 유선이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북벌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은 점점 커져갔고 조정의 대신들도 강유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요 장수들인 요하와 장익마저 나라가 작고 백성들이 지쳐있어 전쟁을 자주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를 반대했죠. 초주라는 사람은 진지의 협조를 받아 구국론이라는 글을 써서 북벌을 중단하고 때를 기다리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63년 사마소는 마침내 총나라 정벌을 결심하고 종해, 등해, 제갈서를 보내 16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옵니다. 강유는 이 소식을 듣고 요하와 장익을 각각 은평교두와 양안광구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황후가 소개해준 점쟁이의 적이 오지 않는다는 정계만 믿은 유선은 이를 무시했고 황후는 강유의 상소문을 중간에서 빼돌리기까지 했죠. 이때 강유는 등해와 제갈서의 포위망에 갇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기지를 발휘해 옹주 쪽으로 공격하는 척하며 제갈서의 군대를 유인하는데 성공했고 그 틈을 타서 한중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중은 종해의 군대에 점령당한 뒤였고 강유는 건각으로 후퇴해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죠. 건각은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막을 수 있었고 실제로 위군은 이곳을 뚫지 못하고 계속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은평으로 우회한 등해군이 성도를 함락하고 유선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하지만 강유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해가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이용해 총나라를 부흥시키려 했는데요. 강유의 계획은 종해를 부추겨 위나라 장수들을 모두 죽이게 한 뒤 종해마저 제거하고 위나라 군사들을 모두 파묻어버린 다음 유선을 다시 황제로 세운다는 것이었죠. 그는 유선에게 밀서를 보내 며칠만 치욕을 견디시면 신이 위태로운 사직을 다시 평안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264년 종해의 반란이 시작되었지만 계획이 중간에 발각되면서 위나라 군사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말년의 강유는 오직 적을 격퇴할 뿐이다 라고 외치며 직접 전투에 나섰고 대여섯 명의 적을 죽이며 분전했지만 결국 63세의 나이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뒤에도 시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강유의 쓸개를 꺼내보니 크기가 되만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총나라를 위해 싸웠던 강유, 그의 죽음을 두고 후대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진수는 강유는 문무를 갖췄고 공명을 세우려는 뜻이 있었으나 인명을 경시해 병력을 함부로 소모했다고 평가했고 간보는 강유는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모욕을 당했는데도 바로 죽지 않았다가 종해에 난때야 죽었으니 애석하다고 했죠. 하지만 배송진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종해의 난도 기회를 노린 것이니 어리석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강유는 촉한 군부를 이끌면서 여러 차례 위나라에 큰 승리를 거두었고 때로는 제갈량도 이루지 못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마지막은 비참했지만 그가 보여준 군사적 재능과 끈기 그리고 촉한에 대한 충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의 행적을 보면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평가는 분명 잘못된 것 같네요.